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상대성 이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수 상대성 이론 배웠죠.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뭐 약간 그 창의적이고 약간 획기적인 발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아인슈타인의 위대함은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 요거를 이제 도출해 놨다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도 너무 어렵거든요. 뭐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뭐 기하도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니고 비유클리드 기하학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이 단원에서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이러한 현상들만 이해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거 수학적인 증명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어떤 건지만 정확히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특수 상대성 이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거죠. 지난 시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의 골자를 이게 보면 결국에는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우리가 이제 절대라고 느꼈던 그런 절대적이라고 느꼈던 게 사실은 뭐 별거 없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바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등하게 간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간 역시도 수축을 한다던가, 그렇죠? 운동하는 경우에는 수축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공간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만 해도 약간 획기적이긴 하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좀 더 살펴봐야 되면 중요한 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두 가지 가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가정이 위배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이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등속 운동하는 관성 기준 계에서만 살펴볼 때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 두 번째는 빛의 상대적인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다 빛의 속도는 c라는 겁니다. 그 빛의 속도는 그냥 빛의 속도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나를 보는 건 항상 옳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내가 남을 봤을 때 그때 시간이 팽창이 되고, 즉 느리게 가거나 아니면 길이가 수축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요거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그 어떤 관성 운동을 하고 있는 그 기준계 안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뭐 동전을 던지건 시간을 재건 똑같아요. 내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운동하는 다른 애를 봤을 때 그 다른 애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팽창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운동한 애를 봤을 때 걔의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옳은 거고 내가 남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사실 내 흉보다는 남의 흉이 더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특수상대성 이론 통해서 우리가 좀 느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거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물어보면 다 이런 생각을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아, 나는 남들과 달라. 그럼 난 너랑 달라. 그렇죠? 난 남들과 다르다. 이러한 생각을 기저에 깔고 있지만 정작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결국엔 똑같은 얘기죠. 남은 나와는 다르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인정을 못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마찰이 발생하는 거죠. 나는 남들과 달라 이러면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남은 나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남이 나와는 다른 행동이나 다른 언행을 하게 되면 그거 못 견뎌 하거든요. 넌 왜 내 생각하고 다르냐?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쟤는 이렇게 미운 짓만 해.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상대론적으로 봤지만 시간 역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 역시 절대적이지 않은데 하물며 그 다양한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그 다양한 생각들, 그렇죠? 그런 다양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수용하면서 살아야지. 나는 다르면서 남이 나와 다른 거는 못 참는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우리 이제 친구들, 우리 학생들은 조금 더 포괄적이게 쉽게 말하면 좀 관용적이고 이러한 자세를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넓게 봐야죠. 우주를 봅시다. 우주, 그렇죠? 그거 뭐 친구가 초코파이 하나 안 준다고 삐지고 지금 이럴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 매점 가서 그냥 한 박스 사서 그냥 나눠주고 못 먹으면 기억해두면 안 되지. 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되겠죠? 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얘기할게요. 그 전에 뮤온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뮤온이 지구상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우주에서 뮤온이라는 애가.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수명으로 따지게 되면 절대 이 거리로 얘가 살아있는 시간, 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절대 이 거리를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간에서 사라져 버려야 되는 애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관측이 된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접근을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두 사람의 입장을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 도착하느냐? 자, 첫 번째, 뮤온은 뭐라고요? 그렇죠. 얘가 운동하고 있죠. 그런데 얘가 운동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즉 지면이 나한테 달려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렇죠. 얘 뮤온이 봤을 때 이 지면이 나한테 달려오니까 여기에 뭐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명은 비록 짧지만, 그러니까 내 수명은 그대로지만 내가 갈 수 없는 거리가 아니야. 내 수명 동안 갈 수 없는 거리가 아니야. 왜? 수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면에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뮤온을 보게 되면 이 지면의 길이는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면은 그대로 있죠. 여기 있는 거는 이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운동하고 있죠. 그럼 얘 운동하는 얘의 시간을 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시간이 팽창된다. 그래서 시간 팽창이 일어나서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거리를 느린 시간으로 얘는 계속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다. 그래서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얘기로 결과는 어떻게 된다? 똑같은 겁니다. 상대방의 얘기는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가정 1법칙 1에 대한 얘기죠. 어떤 그 관성계에서는 둘 다 얘기가 맞다. 그렇죠? 물리적인 법칙은 동일하다. 이 얘기가 바로 이렇게 돼요. 이걸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좀 낭만을 뺏어서 좀 미안한데, 그렇죠? 너무 이제 논리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좀 미안한데, 사실은 이제 그 선생님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기술이 발달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어요. 기술만 발달이 된다면,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쌍둥이 역설을 봤었지 않습니까? 트윈 패러독스를 봤는데 그 타임머신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타임머신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죠.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뭐라고요? 이거는 가능해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근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타임머신의 매력은 사실 요거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죠? 시험장 딱 갔을 때 이거 모르겠네. 이거 나왔군 하면서 집에 가서 버튼 한번 딱 눌러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시험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 그렇죠? 그때는 좀 내가 잘 못했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절대로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은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되죠? 지난 시간에 쌍둥이 패러독스에서 봤던 그 둥이가 탔던 우주선이 바로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이잖아요. 왜냐하면 둥이는 어떻게 된다? 가속을 해서 10년을 투자해서 우주여행하고 돌아왔죠. 근데 돌아온 지구는 어떻게 되죠? 70년이 흘렀죠. 즉 10년을 투자해서 70년 뒤에 미래를 온 거죠. 그게 바로 타임머신, 미래에 대한 타임머신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래도 과거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하지만 뭐 짧게는 몇 분 몇 초, 그 다음에 길게는 뭐 수십 수백만 년 전의 과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딜 보면 되죠? 그렇죠. 하늘을 보면 됩니다. 하늘 보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여러분들 하늘은 이제 이게 우주 스케일이에요. 너무나 거대하단 말이죠. 우주 스케일로 보면 별들의 거리가 광년으로 우리가 세잖아요. 너무 멀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도달하는 거리, 그걸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10만 광년 떨어져 있다. 그러면 거기서 빛이 출발하면 여기까지 얼마 걸려요? 10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저 10만 광년 떨어진 빛이 지금 별이 나니까 보고 있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미 1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이 내 눈에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즉 10만 년 전에 그 별의 과거를 내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재밌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이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도 태양빛이 우리 지구까지 돌아가는데 우리 그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한 8분 3초 정도 돼요. 즉 내가 지금 태양을 보고 있죠. 그러면 이 태양은 지금 현재의 태양 모습이 아닌 8분 3초 전에 출발한 태양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즉 8분 3초 전에 그 태양의 과거를 내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태양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보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부터 어떻게 8분 3초 뒤에 태양을 보게 되면 아까 8분 3초 전에 출발한 빛이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뭐 타임머신 이런 얘기 재밌게 보는 것도 좋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에만 그 다음에 정지했을 경우 관성 기준계에서만 성립된다는 것만 알면 되겠어요. 그렇죠? 시간 느리게 가고 뭐 길이 줄어들고 별 내용이 아니고 빛의 속도로 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빛의 입장에서 얘기해줬죠? 그렇죠? 빛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미하는 시간이 거리도 아니에요. 거리도 그 어마무지한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지구 크기 이게 거리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획기적인 결론부터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격을 좀 받았을 수 있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철떡같이 믿었던 뉴턴 시대부터 이 뉴턴 어떤 역학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태양계 그 뭐 케플러 법칙도 배웠지만 그 운동을 다 설명했잖아요. 그 만류인력이 없다는 거고요. 중력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제가 봤을 때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이 발휘된 거는 이거라고 선생님은 판단을 해요. 예, 특수 상대성 이론보다는.
만류인력과 중력이 없다는 겁니다. 획기적이죠. 쉽게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뭐 예를 들어 지구가 있고 뭐 아니면 태양이 있고 뭐 물체가 있다 뭐 이렇게 있으면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서로 어떻게 된다? 힘을 작용해서 얘가 이제 끌려온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죠. 그것이 만류인력의 어떤 기본이고 그것을 우리가 근사를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이 물체가 이 물체를 잡아당겨서 중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 얘기가 아니라 얘가 이걸 끌어당기는 만류인력이 아니라 이 질량이 있는 주변에 이러한 공간이 왜곡이 된다. 이제 공간이 휜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질량 있는 곳에 공간이 이렇게 휜다. 공간을 못 그려. 자, 이렇게 공간이 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간이 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체는 뭐다? 그냥 직진하는 거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 공간이 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다. 이 질량을 쉽게 말하면 이 물체를 지워버리면 이 공간 따라서 이동하는 것뿐이다. 즉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 주변에는 공간이 휘어 있고 이 다른 물체는 이 공간을 따라서 이동한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만류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닌 공간이 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따라서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차근차근 이제 또 논리를 펼쳐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뉴턴의 만류인력은 거의 맞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사실 다단계 로켓도 발사하고 인공위성도 띄고 다 이거 다 뉴턴의 만류인력으로 우리가 다 해결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질량이 작은 경우에만 성립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커버리면 안 맞아요. 여기서 질량이 작다는 얘기는 우리 지구 스케일 이 정도만 해도 태양 정도만 해도 질량이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큰 거긴 하지만 어떻든 이 지구 정도 스케일만 돼도 이거는 질량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선 맞지만 태양보다 거대한 천체 이런 별 이런 거에서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모든 질량에서 성립이 된다. 결국엔 이 말이 다 맞는다는 얘기죠. 모든 거에서 예외 없이 다 맞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간 팽창이라든가 거리 수축이나 이런 거는 속도가 굉장히 작게 되면 그 효과는 안 나타난다 그래서 근사적인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근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질량이 작은 경우에만 성립되고 질량을 줄여보면 여기서는 근사하면 성립하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 이것이 딱딱 나눠져서 된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이어갈게요. 첫 번째,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뭐라고요?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에 공간이 휘게 되고 그 공간에 따라서 물체가 이동한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첫 번째는 수성의 세차 운동입니다. 이 증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수학적으로 우리가 너무 고급 수학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유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상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해결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뉴턴 역학으로 뭐냐면 만류인력으로 해결 못했던 게 태양 주변에 태양은 그래도 질량이 꽤 큰 편이죠. 질량이 큰 주변에 그나마 제일 가까이 있는 이 수성이 계속 세차 운동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타원 궤도를 돌아요.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돌아요. 그럼 일정하게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궤도를 계속 틀면서 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만류인력 법칙으로 설명을 하면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뉴턴의 그 만류인력 법칙이 다 맞는다고 우리가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무지 노력을 했는데 결국엔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태양과 요 수성 사이에 또 다른 천체가 있어요. 안 보이는 천체가 있어서 얘네들의 인력 때문에 그 효과로 얘가 안정된 궤도가 아닌 이렇게 궤도를 트는 그런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요.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버렸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질량이 큰 천체 주변에서 바로 이 공간이 휘게 돼서 그 공간을 또 다른 이제 천체 수성이 도는 걸로 계산을 했더니 완벽하게 이 지금 수성의 세차 운동이 딱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증명이 되겠어요. 자, 이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중력과 관성력은 구분할 수 없다. 자, 요걸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등가 원리라고 하는데 등가라는 건 같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우리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 배웠죠? 에너지와 질량도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너지가 결국에는 그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이용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원자력 발전이죠.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는 그 방사선 원소들 있죠. 그 원소들을 갖다가 핵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질량이 약간 손실되면서 그 막대한 양의 그 질량이 손실되는 그 질량 부분이 에너지화돼서 나오죠. 근데 그거를 제어 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제어를 못하면 핵폭탄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그 제어를 하면서 천천히 그 에너지를 우리가 조절하면서 이게 발산되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MC 스퀘어라는 게 바로 그 내용, 그걸 이용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등가라는 것은 같다. 즉 중력과 관성력은 구분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중력과 관성력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중력이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야, 중력이라는 거는 지금 막 뉴턴이 막 설명해놨잖아요. 근데 관성력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이건지 이게 이건지 어떻게 할래? 이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지구에 사람이 있어요. 지구에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물체를 딱 놓게 되면 이 물체는 딱 떨어질 겁니다. 뚝 떨어지죠. 자, 여기다 놓고 이렇게 물체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여러분 다 중력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얘가 요게 이제 밀폐된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우주선이나 해도 좋고요. 이 밀폐된 공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내가 여기 서 있으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밑에 지구가 있고 이 지구가 중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이 반대 방향으로 G라는 가속도로 예를 들어 G라는 가속도로 일정하게 가속을 받고 있는 이 계속 가속을 받고 있는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외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상태에서 이 물체를 놓으면 어떻게 된다? 이 물체도 똑같이 중력 가속도랑 똑같은 속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자, 한번 볼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 자, 사람이 여기 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물체를 놨어요. 이 정지해 있다고 해보죠. 그렇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 정지되어 있는 건 지금 중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 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물체는 그대로 정지되어 있겠죠. 그렇죠?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럼 이 물체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자, 이걸 좀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자, 조금 더 길게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 좀 커져라 하자. 이렇게. 물체도 이렇게 들고 있어.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럼 아무런 중력이 없다고 하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냥 둥둥둥 떠 있을 거예요. 너 어디로 가니? 자, 둥둥둥. 그다음에 또 둥둥둥. 이해가죠? 중력이 없다고 가정하면 여기 놓으면 둥둥 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인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G라는 가속도로 가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놓고 난 순간 얘는 그대로 떠 있는데 이 로켓이 가속되면서 얘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켓이 올라가면 사람도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얘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로켓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하고 같이. 또 어떻게? 이렇게. 사람하고 같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안에 있는 사람은 처음에 위치가 자기가 가속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차단이 안 돼 있다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던 이 물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걸로 보이죠.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뭐 수평을 안 던졌으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밑에 지구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 중력 때문에 얘가 중력이 잡아당겨서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지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속이 된 거죠. 우주선이 G라는 속도로, 그러니까 아래 방향이 윗 방향으로 가속이 됐더니 어떻게 된다? 이 물체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두 개가 동일하죠.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힌트를 주지 않는 한, 야, 너 지금 지구 위에 있어. 아니면 우주 위에 있어. 근데 가속돼. 이런 얘기 안 하면 여러분이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얘가 이쪽으로 가속 받았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얘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 뭐 관성력을 받게 되고 이 관성력과 중력은 절대로 우리가 누가 알려주지 않는 구분할 수 없다. 즉 이 둘은 뭐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중력이란 거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이거 중력을 부정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놀랍죠? 예, 이런 얘기예요. 결국엔 가속되는 애나 지구에 있는 애나 똑같은 가속도로 만약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그 가속도랑 똑같이 움직인다면 결국엔 그거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등가 원리예요. 자, 논리적으로 계속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상을 갖다가 이제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뉴턴은 어떤 물체가 떨어지는 것, 즉 쉽게 말하면 낙하에 대한 걸 우리가 고찰 한번 해볼게요. 중력이란 것이 그 물체에 작용하고 힘을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그 힘에 의해 결정된 가속도로 낙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겁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물체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고 정지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가속하는 기준계에서 관측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가 낙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은 어떻게 된다? 똑같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력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속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가속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공간상에 있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중력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점점 막 여러분들 막 혼동될 것 같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내용을 한번 더 볼게요. 빛의 휘어짐입니다. 요걸 이제 살펴보면 돼요. 이 빛의 휘어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인슈타인이 지금 뉴턴이 얘기했던 그 질량이 쉽게 말하면 그 중력에 의해서 가속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가속 운동하는 그 어떤 시스템,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 가속 운동하기 때문에 물체가 낙하한다고 했다 이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빛이 휘어짐은 뭐냐면 보세요. 좋아, 아인슈타인 당신 말이 옳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빛은, 직진하는 빛은 가속 운동하는 데에서는 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논리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거죠. 우주선이 이제 가속되고 있어요. 가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온 빛이에요. 이게 들어온 빛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얘가 가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빛은 계속해서 직진하려고 그러죠. 쭉 직진하려고 그래요. 직진하는데 얘가 그 순간 이만큼 가속했어요. 즉 얘는 이렇게 들어온 상황에서 가속돼서 얘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들어왔죠. 여기로 들어왔어요. 근데 나갈 때는 일로 나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빛이 휘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이해가나요? 그럼 예를 들어 이 뭐 투명한 뭐 엘리베이터가 가속된다고 해보죠.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거 가속되면 빛은 직진하니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요로 들어와서 요로 나가니까, 요로 들어와서 요로 나가니까 이렇게 휘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속되면 빛은 휘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 논리가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반박은 뭐냐면, 야 아인슈타인, 봐봐, 당신 말대로 하면 가속되는 곳에는 빛이 휘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중력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쉽게 말하면 가속되는 거랑은 똑같다며. 등가 원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속되는 거랑 중력하고는 구분할 수 없다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가속돼서 이 빛이 휘는 이 현상이 중력이 있는 데서도 휘어야 되겠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해봐 증명해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빛이라는 것은 직진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직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중력이 있어도 이 빛은 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속하는 곳에서는 분명히 빛이 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속하는 곳과 중력은 똑같다고 했으면 중력이 있는 곳에서도 빛이 휘어야 된다는 거죠. 증명해봐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증명이 됐어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지구가 있고요,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을 우리가 관측한다고 해보죠. 근데 이 별은 태양 뒤쪽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우리 지구에서 관측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직진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 지구가 뭐 여기 있으니까. 근데 얘가 이 거대한 태양, 그렇죠? 이 거대한 중력이 있는 이 태양 쪽을 지나면서 얘가 휜다는 거예요. 이렇게 휘죠. 즉 빛이 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휘었는데 우리 눈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눈은 바보 같아서 얘 빛이 항상 직진한다고 본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가 실제 위치인데 여기에 있는 걸로 관측이 된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빛이 휘지 않으면 절대로 관측될 수 없는 별이 실제로는 빛이 휘기 때문에 원래와는 다른 곳에서 관측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렌즈가 뭐죠, 여러분들? 빛의 굴절이잖아요. 빛이 휨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생되는 현상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중력 주변에서 굉장히 거대한 천체에 있는 요기에 거대한 중력이 있고 이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해가지고 뒤쪽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은하단들이 있고 하는데 안 보여야 되는 것들이 여기서 휘어서 중력 때문에 휘어서 우리 눈에 들어와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직진해서 오게 되면 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교재에 있는 56쪽 은하단 중력에 빛이 휘어 하나의 별이 여러 개로 보이고 있다. 이게 바로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살펴봐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첫 번째, 빛의 휘어짐에 대한 고찰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뉴턴은요, 빛은 질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뉴턴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빛은 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인슈타인은 빛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가속하는 공간
혹은 그 다음에 그 중력은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가속하는 공간에서는 빛이 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중력이 있는 곳에서도 왜 중력과 가속하는 공간은 구분할 수 없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력이 있는 곳에서도 빛이 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질량은 공간을 휘게 하고 그리고 빛은 이 공간의 휘어짐을 따라 이동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거대한 질량이 있으면 그 질량 주변에 공간이 휘고요. 그 휜 공간을 따라서 빛은 그냥 직진할 뿐이에요. 근데 얘가 공간 자체가 휘어있기 때문에 빛이 직진한 것이 어떻게 된다? 직진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거죠. 여러분 뭐 이게 뭐니 이게 뭐 하려고 자, 이거죠.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근데 여러분들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뭐 이게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그렇죠? 이 노래. 결국에는 우리는 직진하죠. 항상 직진한다고 생각하죠. 뭐 아예 산 건너 물 건너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 직진 평지를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멀리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공간 자체가 지구 자체가 어떻게 된다? 공유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원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즉 빛 역시 계속 얘는 직진을 하는데 공간 자체 그 질량이 있는 주변에 공간이 휘어서 얘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빛은 직진을 하지만 그 공간 자체가 휘었기 때문에 걔는 직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휘는 운동을 한다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뉴턴은 빛이 휜다는 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지만 사실은 뉴턴이 이 빛이 휜다는 지금 빛은 질량이 없으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뉴턴의 이론으로도. 대신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에도 아인슈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도움이 있으면 이것도 해결돼요. 자, 중력이 있는 예를 들어 천체가 있으면 빛은 뭐다? 뉴턴은 이건 빛은 질량이 없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질량이 없거든요. 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얘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류인력 우리 배웠잖아요. 질량과 질량 있는 물체들끼리 잡아당기는 그러한 만류인력이 존재하지 않다. 혹은 중력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는 그냥 직진해 버린다라고 얘기했지만 보세요. 아인슈타인의 등가 이론 중에 하나 뭐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원리가 있었죠. 이것만 적용하면 완벽하게 뉴턴도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빛은 에너지의 흐름이죠. 하지만 에너지와 질량은 같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빛의 흐름은 에너지의 흐름이다. 그걸 반대로 뭐 질량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뉴턴식으로 지금 껴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질량의 흐름이고 그렇다면 질량과 질량의 관계의 만류인력에 따라서 빛은 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맞춰줄 수 있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의 원리, 쉽게 말하면 아인슈타인이 그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선생님이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했죠. 만류인력은 없다. 그 다음에 중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만류인력과 중력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막 우주 스케일 그죠? 막 우주 막 그다음에 거대한 천체 이런 데 나가야지만 사실은 뭐 시공간이 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도 보면 아인슈타인 얘기대로 하면 이 지우개가 있잖아요. 칠판 지우개가 있는데 그럼 물체 주변에 이 시공간이 휘어 있어서 이 시공간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가속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경우는 굉장히 질량이 작기 때문에 미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부터도 사실은 우리 정도 스케일 그것도 우리가 많이 확장한 거죠. 뉴턴 때 우주까지 우리가 스케일을 확장한 거지만 그 정도로 가서도 사실은 만류인력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중력과 만류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설명해야죠.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고 이게 진실이라고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뭐 중력에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시공간이 휘어서 이러면 여러분들 학교 안 가죠. 그렇죠? 초등학교 막 뭐 중학교 가가지고 너 왜 학교 안 가고 뭐 엄마 그러죠. 너 학교 안 가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엄마 선생님이 이상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막 시공간이 휘어 있고 그 공간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정도 스케일에서는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도 하나 만류인력과 중력입니다. 뉴턴도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거장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쓰는데 우리는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나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얘기를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결론은 자, 시간 좀 전에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결국에는 그럼 낙하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우선 거대한 질량이 있으면 그 질량은 뭐 그 주변에 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되겠죠? 공간을 왜곡시켜요. 그 질량이. 그러면 그 공간이 왜곡된 쉽게 말하면 왜곡된 공간은 또 뭐죠? 다른 그 물체에 이동하는 길을 제공하는 겁니다.
말이 어려운가요? 자, 보세요. 어떤 거대한 질량이 있으면 그 주변에 그렇죠. 공간을 이렇게 왜곡을 시켜요. 그러면 이 지금 얘가 없더라도, 자, 없다고 한번 가정하고, 이렇게 왜곡된 공간은 또 뭐라고요? 그렇죠. 또 다른 물체의 이동 경로를 얘가 결정해 준다. 이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그다음에 시간까지 포함해서 시공간이 휘어 있어서 그 시공간을 따라서 물체들은 운동하는 거다.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3D로 보게 되면 이 공간에 이렇게 지금 보면 움푹 패여져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여러분 그 스타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그물 같은 거 거기다가 볼링공을 놔두면 이게 움푹 패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질량 주변에는 공간들이 휘어져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3D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에 의한, 쉽게 말하면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을 살펴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중력이란 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포기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중력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질량이 있으면 그 질량 주변에는 시공간이 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질량이 있으면 거기는 움푹, 쉽게 말하면 여기에다가 아주 가느다란 그 스타킹으로 돼 있는 거기다가 엄청난 무게의 볼링공을 놓으면 이게 쑥 이렇게 볼링공 들어가는데 쑥 파여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간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거지. 그래서 이러한 공간에 의해서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가 얘가 운동하는 그런 길을 제공하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여기서 보면 또 하나의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즉 질량에 의한 시간 지연이 나옵니다. 즉 중력이 클수록 시공간의 왜곡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스타킹에다가 선생님이 밥알 한 톨 올려놨어요. 그럼 그 시공간이 그 왜곡되는 게, 그러니까 휘는 게 별반 없겠죠. 근데 거기다가 볼링공 올려놓으면 훅 휘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질량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주변의 공간은 더 왜곡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앙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지구에서 관측하는 건데, 이 지구라는 것이 있으면 그 주변에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 있는 거예요. 그 질량 주변에. 그럼 얘네들이 이 길을 따라서, 이 공간을 따라서 물체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심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되겠어요? 이게 요 그림이에요. 여러분 교재 어디 있지? 57쪽. 되겠어요? 네, 이게 이 그림입니다. 이쪽 중심으로 여기 봐봐요. 중심으로 갈수록 요런 형태잖아요. 지금 공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점점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 질량 중심으로 갈수록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가까워진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력이 클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블랙홀에 들어가면은 시간이 안 간다. 이게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혹은 어떻게 된다? 가속이 심하면 심할수록. 자, 이제 이거 정리해야 돼요. 중력이 세다는 거나,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시공간이 굉장히 많이 휘었다는 거. 또 다른 건 무슨 얘기? 그렇죠. 가속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죠.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태양 주변에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움푹 파져 있어요. 지금 여기 A라는 쪽으로, A라는 데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B라는 쪽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요 중심에 가까울수록 시공간이 더 많이 휘었기 때문에 얘는 빛이 더 많은 경로를 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선생님이 2D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공간이 휘어져 있고요. A라는 지금 이렇게 공간 입체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고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공간에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안쪽 빛이 A에서 출발해서 이쪽에 도착하고요. 여기를 지나는 빛이 있어요. B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한 두 가지 빛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더 많은 중력을 받겠어요? 당연히 이 천체와 가까운 여기가 되겠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더 왜곡된 공간을 지나가겠어요? A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왜 시간지연, 즉 중력이 강한 곳에서, 혹은 공간이 많이 왜곡된 데서, 아니면 많이 가속된 데서, 많이 가속된 곳에서 왜 시간지연이 나타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빛의 속도는 어디 가나 일정해요. 자, 이게 두 빛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B에 대한 거 살펴볼게요. B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거리를 가죠. 얘보다는. 이해가죠? 이 안쪽에서 도는 것보다 바깥쪽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자, 이걸 C라고 할게요. T라고. 그럼 이게 이제 B예요. 그럼 A라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얘도 빛의 속도. 근데 얘는 얘보다 훨씬 짧은 거리를 가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얘랑 빛의 속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 빛의 속도는 불변이거든요.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이만큼 많은 거리를 갈 때 이만큼 시간이 걸렸다면 얘는 작은 거리를 갔어요. 얘보다는.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되죠. 자, 중요한 건 흐른 시간이 작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덜 갔다는 얘기는 시간 똑딱똑딱 하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느리게 갔다는 거죠. 팽창됐다는 얘기죠. 자, 다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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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 이게 이 간격이 팽창됐어요. 똑딱 똑딱.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팽창되면 전체 걸린 시간은 아까는 5초였지만 이제는 2초밖에 안 흐르는 거죠. 즉 이거예요. 전체 시간이 어떻게 된다? 느리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의 빛의 속력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랙홀 주변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서 뭐 거기 한번 갔다가 거기 갔다가 어떻게 나오려고 어떻게 기어 나오려고 저 어떻든 그 얘기예요. 뭐 우리 뭐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바로 이런 얘기죠. 그럼 뭐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블랙홀 뭐예요? 블랙홀. 워낙 중력이 세서 워낙 시공간의 왜곡이 심해서 빛조차도 못 빠져나온다며. 그렇죠. 그래서 블랙홀은 여러분 검은 구멍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빛조차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검은 구멍이 더더하고 나타나서 막 그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공간이 굉장히 왜곡돼 있죠. 그럼 우리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빛시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아까 이제 증명을 해준 거고 빛이 왔다가 반사돼서 돌아오면 이거 시가로 재면 똑딱똑딱 이거죠, 그렇죠? 똑딱똑딱. 근데 여기 중력이 너무 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빛시계 여기다 설치하면 또 못 나가. 시간을 못 재는 거예요. 시간이 안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요거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쌍둥이 역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시간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맞다 그랬죠?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봤을 때도 얘가 운동하는 게 아니고 얘가 운동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얘가 운동하기 둥이가 운동했기 때문에 쌍이 봤을 때 둥이가 운동했기 때문에 둥의 시간이 시간 간격이 커져야 된다. 즉 느리게 가야 된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덜 늙은 거고 맞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쌍이 지구랑 같이 저쪽 뒤쪽으로 갔다가 운동했어요 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왜 그랬냐면 얘는 가속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쌍이 애기가 맞아서 쌍의 시간은 그대로 갔을 때 둥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갔다 이렇게 된 거죠. 따라오죠? 근데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보세요. 누가 가속했어요? 얘는 지구에 정지해 있었잖아요. 누가 가속했어요? 둥이가 가속했죠. 그렇죠? 둥이가 가속했습니다. 가속하면 가속할수록 어떻게 된다? 시간은 느리게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증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둥이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둥이가 젊고 쌍이는 이렇게 늙은 게 맞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으로서도 우리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 가속될 때 중력과 그러니까 중력이 거대한 곳에서는 시간이 그 시공간이 굉장히 휘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거랑 중력과 관성력은 똑같다. 즉 관성력 뭐냐? 같은 그 중력에 해당하는 만큼의 같은 가속도로 가속하는 개에서도 중력과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가속을 하고 있죠. 얘가 우주선 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가속하는 개에서니까 얘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내용만 이해하면 이 문제는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낼 수가. 자, 우선 55쪽에 있는 6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요런 것도 다 이거 수능 문제였습니다. 이거 이제 여기 보면 다 내신 실력 문제 이거는 다 수능 문제들 이게 나온 거라서 여러분들 요 문제만 풀어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림과 같이 철수가 우주선이 정지한 영위에 대해 일정한 속도 0.9c로 행성 A에서 행성 B를 향해 운동하고 있다. 자, 얘가 운동하고 있대요.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거 줄 쳐야 될 거 뭐 있어요? 일정한 속도. 자, 일정한 속도입니다. 등속도예요.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 아니면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됐죠? 그리고 0.9c로 얘가 실제로 운동하고 있고요. 철수가. 그 다음에 철수가 측정한 A와 B의 사이 거리는 L이래요. 자, 철수가 A와 B의 사이 거리를 L로 측정했어요. 그럼 보세요. 원래 얘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원래 길이보다 얘는 원래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측정했을까요? 아니면 원래 길이보다 작은 길이를 측정했을까요? 원래 길이보다 작은 길이를 측정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운동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운동하면서 오는 걸로 보죠. 운동하는 애를 얘가 관측하니까 어떻게 된다? 길이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원래 길이보다는 작은 길이를 측정한 게 바로 이 철수입니다. 이걸 이제 고유 시간을 나타내면 원래 길이를 우리가 L5라고 하면 얘가 측정한 철수가 측정한 L이라는 길이는 이 L보다는 작은 L로
자, L5보다는 작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이상한 얘기. 자, 그다음에 철수가 측정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래요.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그다음에 T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A는 B의 0에 대해서 정지해 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A, B는 0에 대해서 정지. A가 봤을 땐 얘들이 다 정지돼 있어요. 그럼 철수가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거죠. 됐죠? 헷갈릴 필요 없어요. 다 뭐라고요? 내가 옳아요. 나는 정상이에요. 남을 봤을 때 남이 잘못된 거예요. 시간이 팽창되던 거리가 수축되던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럼 1번. 철수가 관측할 때 B는 0.9시의 속력으로 다가온다. 내가 볼 때는 얘가 철수가 볼 때는 철수가 관측할 때는 B가 다가오는 걸로 보이죠. 내가 운동한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등속도로 움직이면 나는 정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그다음 영희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 자, 영희는 어떻게 되죠? 정지돼 있는 애를 측정한 거죠. 철수는 얘네들이 운동하는 걸 측정하기 때문에 작게 측정됐어요. 원래보다. 하지만 얘는 정지돼 있는 걸 측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영희가 측정한 값이 철수가 측정한 것보다는 어떻게 된다? 크다. 그 얘기가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영희가 측정한 A, B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돼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주선이 A,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영희가 측정하면 T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지금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T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거리를 어떻게 측정했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지우고. 철수는 시간을 측정했는데 거리는 얼마로 측정했어요? L이라고 측정했죠. 이미 수축된 거리로 측정하고 얘가 달려가는 속도는 얼마로? 0.9c.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거예요. V는 ST인데 지금 시간으로 나타내주면 T, V 요거 되잖아요. 물론 빛의 속도긴 하지만 그거예요. 그럼 됐죠? 그러면 자 영희가 측정하는 시간을 보게 되면 얘는 T 다시라고 해볼게요. 걔는 어떻게 되냐면 L 그 다음에 0.9C가 되는데 이 L보다는 어떻게 된다? 큰 값이죠. 철수는 줄어든 L을 측정했지만 영희는 그거보다 제대로 된 그렇죠? 줄어들지 않은 L을 측정하고 거기에 0.9C로 측정하니까 이 T-라는 시간은 어떻게 된다? T보다는 커져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를 어디다 올리니? 이렇게. 그래서 얘는 시간이 더 크다. 그래서 정답은 걸린 시간을 영희가 측정하면 T보다는 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예. 내가 나를 보느냐, 내가 남을 보느냐 이것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가 되겠는데 자, 문제가 어딨죠? 요거 있네요. 자, 그림 가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 V로 이동하는 우주선 내부의 바닥에 있는 광원에서 빛의 수와 천정에 있는 거울에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나는 그림 가에서의 빛의 경로를 정지하고 있는 외부에서 관찰. 얘가 이제 외부에서 관찰한다는 거. 이렇게 보인다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고 얘는 운동하고 있어도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똑딱똑딱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에서 측정한 빛의 왕복 시간은 이거보다 길다고 했습니다. 자, 얘는 요 길이를 L로 했으니까 왕복하는 길이는 어떻게 되죠? 자,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빛의 속력으로 얼마큼? 올라갈 때 L, 내려올 때 L이니까 2L만큼 됐죠. 얘가 측정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가 얘, 상대방을 보게 되면 빛이 여기로 와서 여기로 가죠. L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더 길어진다는 거죠. L이 더 길어져요. 즉 2L분의 C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아까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길다. 이 얘기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당연한 내용 되겠고 그 다음에 만일 우주선의 속도 V가 빛의 속도 C에 비해서 매우 느리다면 가와나에서 관측된 시간은 거의 같다. 그렇죠? 상대적인 효과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속도가 좀 줄어들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경우 우주선의 크기는 실제보다 크게 관측된다 그랬는데 지금 얘가 운동하고 있죠. 얘가 봤을 때 얘가 운동하고 있죠. 그럼 길이는 수축이 되죠. 크게가 아니라 작게 관측돼야 되는 거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동시성의 상대성을 우리가 동시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도 이거는 상대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가나 모두의 공이 운동 변화의 원인은 중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옳은 것만 고르는 거죠. 자, 체크해야 될 거 한번 볼게요. 그림과는 일정한 속도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근데 이거 뭐 트럭으로 달려가는데 무슨 특수 상대성 이론이야? 이게 이제 그거 물어보는 무슨 슈퍼 트럭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이러다 뭐 안드로메다까지 마을버스 타도 가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을 던졌다가 받는 경우를 나타낸 거다.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지면에서 관측자가 보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기억. 가나 모두 공의 운동 변화의 원인은 중력이다. 지금 얘가 던졌으면
다시 떨어지고 얘도 이렇게 던졌는데 떨어지면서 이렇게 와서 떨어지죠. 그건 바로 뭐다? 중력 때문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말씀드렸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우리가 중력은 없다라고 사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중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선 중력으로 충분히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되겠죠? 자, 관측하는 좌표계가 달라도 물체 운동을 같은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상대성 원리죠. 그렇죠? 각각 다른 걸로 얘가 봤을 때 자기를 보는 거랑 얘가 남을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랑 지금 요 지금 움직이는 개에서 자기를 보는 거랑 얘가 남을 볼 때 결과적으로 뭐 같은 현상을 보는 건데 다르게 해석됐죠.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동일한 현상이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원리였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가와 나의 비교로 상대성 원리를 설명했을 때 맞는 내용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맞아요? 야, 나는 던졌더니 그냥 제자리에서 떨어졌어, 이거랑.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앞으로 던져가지고 다시 봤던데 누구 말이 맞다고요? 둘 다 맞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결과는 똑같잖아요. 둘 다 받았잖아요. 맞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1쪽으로 넘어가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1쪽에 5번 문제네요. 5번 문제. 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을 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뭐 학교 시험 문제, 서술형 이런 거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알아둬야 되겠죠.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고요. 두 번째는 광속 불변의 원리. 내용은 쉬우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이것도 쉬워요. 7번. 6번 문제는 선생님이 다음에 이제 마이켄슨 몰리 실험 잠깐 설명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 위에 서 있는 철수가 다가오고 있는 기차를 향해 레이저를 쏘았대요. 철수가 보았을 때 레이저의 속력은 30만 킬로미터였고, 그 다음에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였고, 기차의 속력은 25만 킬로미터 퍼 세컨으로 일정하다. 기차에 탄 사람이 관측한 레이저의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둘 다 빛이죠. 상대적인 운동을 해도 뭐다?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그래서 결국엔 정답은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빛의 속도 물어보면 여러분 쉬워요. 그냥 무조건 다 C입니다. C. 예, 그냥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 그냥 C. 정답은 3번 되겠고요. 그다음 8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우주선이 일정한 속도 V로 일정한 속도 체크하고요. 특수상대성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진행하고 있으면 우주선 안에 A가 측정할 때 거리 L만큼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전등 P와 Q가 놓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두 개가 같은 거리예요. 그때 A는 P와 Q 가운데에 서 있다. P는 정지 상태로 우주선 밖에 있다. 얘는 정지 상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만일 B가 볼 때 P와 Q가 동시에 켜졌다면, 자, B가 봤을 때 지금 B가 볼 때 P와 Q가 동시에 켜졌다면 어느 정도의 빛이 A에 먼저 도착하는 것으로 관측되겠냐. 무슨 얘기냐면 얘가 봤을 때 동시에 켜졌는데 저기 누가 먼저 얘한테 도달하겠냐 이거거든요. 그럼 얘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서 불빛이 나가죠. 여기도 나가죠. 동시에 도착해요, 얘는. 운동하고 있어도 계속 동시에 들어온다고 얘는 느낄 거예요. 근데 이걸 밖에서 보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자, 이렇게 한번 그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빛이 나가고 여기서 빛이 나가요. 그렇죠? 이렇게 동시에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 출발하면서 지금 밖에서 보는 사람, 밖에서 볼 땐 얘가 이렇게 빛도 이렇게 출발하지만 결국엔 얘도 움직이죠. 그럼 얘가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요. 얘가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기로 왔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얘가 봤을 땐 얘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빛은 여기서 오고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고 얘는 이쪽에서 빛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어떤 빛을 먼저 만난다? 이쪽에서 오는 빛을 먼저 만나는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P하고 동시에 왔는데 얘가 앞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얘는 빛이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으로 오는데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쪽 빛을 먼저 만난다 이거죠. 그래서 P 쪽이죠. 네. P 쪽에서 나오는 빛이 A에 먼저 도착한다라고 B가 보는 겁니다. 되겠죠? 네,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 상대성 원리 뭐였죠? 그렇죠.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하고 그리고 물체는 이 시공간을 통해서 운동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등가 원리는 중력과 관속력은 구분할 수 없다. 이 얘기고 빛의 휘어짐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중력과 관속력 구분할 수 없으므로 빛은 가속 운동하는 개에서나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나 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 내용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